오늘은 이 편의점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2025년 국내 편의점 점포수가 1,586개가 줄었습니다. 이 편의점 산업이 국내에 들어온 1988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인데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까지 이 4개사의 점포수를 다 합쳐도 53,000개 수준으로 완전히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기간 2026년 상반기 편의점 전체 매출은 오히려 작년보다 3.7%가 늘었다고 합니다. 12개월 연속 전년 대비 플러스. 점포는 줄어드는데 매출은 늘어난다. 뭔가 이상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숫자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편의점은 원래 이 가맹사업이라는 구조 덕분에 본사가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점주들의 자본으로 쉽게 몸집을 불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점주님들도 다른 치킨집이나 피자집 이런 창업보다 가게 얻는 비용을 제외하고 한 2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창업을 할 수 있는 손쉬운 구조였죠. 그래서 지난 30년 넘게 편의점 업계의 성장 공식은 딱 하나였습니다. 일단 자리만 얻고 보자. 골목마다, 건물마다 인정사정 없이 편의점을 꽂아 넣는 출점 경쟁이었죠. 그런데 2024년 점포수가 전년보다 68개가 줄면서 처음으로 순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1,586개가 감소로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 신호냐? 지금까지는 이 새 점포가 새로운 손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 점포가 옆 점포 손님을 뺏어오는 단계, 그러니까 완전히 재살깎기 먹기가 시작됐다는 걸 숫자로 보여주는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진짜 상권이 포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점포가 줄어들었을까요? 결국 이 첫 번째 원인은 인건비입니다. 이 편의점은 24시간 무휴 운영이라 다른 업태보다 훨씬 노동 집약적인데 2026년 최저시급이 1320원인데 내년에는 1700원으로 3.7%가 오릅니다. 퍼센트로는 작을 수 있지만 고정값이 크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도 편의점 점주들에게는 치명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40시간 기준으로 따지면 월 223만 6,300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 이걸 다 포함하면 점주가 실제로 체감하는 시급은 지금 15,000원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특히 매출이 작은 소형 점포일수록 인건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줄폐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두 번째 원인은 자영업 생태계 자체가 지금 완전히 위축됐습니다. 비임금 근로자 수가 1년 새 10만 3천 명이나 줄었고 고용원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만 6만 5천 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편의점을 새로 차릴 사람 자체가 완전히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사들은 지금 결국 이 청년층 유치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5월 신규 점주 중 20대, 30대 비중이 GS25가 30.7%, 30%를 넘었고 CU도 30.5%, 세븐일레븐도 32%가 된다고 합니다. 이 창업 보증금 면제, 초기 운영 지원까지 풀면서 실제로 자금이 부족한 젊은 층 타겟으로 많은 비용을 쏟아부으면서 소자본 창업에 점주를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앞선 내용을 보면 이 편의점 산업이 완전히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은 지금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그 답은 점포에 있는데 과거 편의점은 10평 정도 수준의 좁은 매장에 담배, 음료수, 과자 정도로만 채워 넣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최소 25평, 50평, 100평까지 매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CU는 최근에 신규 출점 매장 중에 25평 이상 비중이 47.3%가 되고 세븐일레븐은 46.2%라고 합니다. 이 세븐일레븐만 놓고 보면 2022년 35.6%였던 매장 대형 평수가 지금은 10포인트 넘게 뛴 겁니다. GS25는 아예 신성 강화 매장, FCS라는 이 명칭으로 30에서 50평짜리 매장을 1,000호 넘게 냈고 있습니다. 매장이 넓어지니까 팔 수 있는 상품 가짓수가 늘어나니까 특히 SKU, 상품 가짓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매출 반등의 진짜 이유죠.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GS25, FCS 매장은 일반 매장 대비 신선식품 매출이 무려 12배입니다. 방문객 수는 36%가 많고 특히 장사에 가장 중요한 객단가는 15%가 높다고 합니다. 세븐일레븐의 중대형 특화 매장 뉴웨이브는 더 극적이라고 하는데
즉석식품 매출 일반 매장 대비 27배가 높고 신선식품은 18배, 패션 카테고리는 12배, 뷰티 카테고리는 10배, 양주와인은 9배 이상 이제 매출이 잘 나온다고 합니다. 이 숫자들을 한번 곱씹어보면 편의점이 이제 담배랑 이 삼각김밥 파는 거는 절대 승부가 날 수 없고, 이제 장을 보고 특히 옷을 사고 색조 화장품까지 고르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뷰티 카테고리는 이제 올리브영을 한번 타겟으로 잡아보겠다고 이제 편의점 MD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침범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죠. 그런데 궁금하실 게 있습니다. 매장은 커졌는데 인건비 더 늘어나는 거 아니야? 여전 그런 이제 생각이 많을 텐데요.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하이브리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이 사람이 상주해서 서비스를 하고 이 매출이 떨어지는 이 자정부터 새벽 시간에는 무인 결제 이 형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카드나 QR 인증으로 출입하고 이런 서비스죠. 지금 전국에 이런 하이브리드 이 편의점이 4,000개소를 넘었습니다. 심야 인건비를 원천적으로 줄이면서 이 적자였던 이 심야 시간대 손익을 개선하는 거죠. 특히 앞서 지금 편의점 업계에서 힘이 떨어지는 이마트24도 지금 저수익 소형점을 정리하고 하이브리드 대형 매장으로 병행하면서 2026년 2분기 영업 손실을 전년 대비 21억 원이나 줄이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편의점 산업의 키는 대형 매장, 이 대형 매장만 앞으로 이제 생존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인사이트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앞에 이 하이브리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 매장이 크면 그 공간에 소위 말하는 일단 추후 이제 아이스크림 무인 할인 코너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시식대도 만들 수 있고, 도시락도 먹는 공간을 만들 수 있고, 지금은 있지 않지만 편의점에서 정육 공간도 만들 수 있는 일 계속 단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꼭 만약에 편의점 창업을 하신다고 하면 평수가 무조건 커야 된다는 거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게를 뺄 생각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 작은 평수는 대부분 이제 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큰 평수가 오히려 이제 매각하기 쉬운 점도 있기 때문에 꼭 창업하실 때 대형 평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짚을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빅블러 현상인데 업태 간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편의점 신선식품 강화는 동네 슈퍼마켓을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고, 뷰티, 패션 확대는 올리브영이나 다이소 영역의 일부를 이제 파고들 수 있습니다. 여기 앱 사전 예약이나 픽업, 퀵커머스 서비스까지 더해지면 이 편의점은 이제 라스트 마일 물류 거점으로 재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제 조건은 매장이 크다는 거에 한해. 그리고 하나 더, 이 외국인 관광객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2026년 상반기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1,071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83명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이 관광객들에게 이제 한국 편의점은 이제 K푸드 체험 코스로 자리 잡았고, 본사들은 이 외국인 전용 결제 시스템까지 만들면서 이 수요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편의점 업계에서 벌어지는 일은 산업이 죽어가는 게 아니라 이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 30년 넘게 통했던 일단 많이 열고보자라는 공식은 상권의 이제 포화,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 인구 감소라는 벽에 부딪혀서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편의점 기업의 경쟁력은 이제 점포가 이제 많냐가 아니라 기존 점포에서 얼마나 매출을 더 뽑아낼 수 있는지, 넓어진 매장에서 평당 얼마를 더 벌 수 있는지, 점주님들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잘 엮여 있는지, 이 네 가지로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나가다가 혹시 편의점을 보신다고 하면 매장이 얼마나 커졌네, 물건이 많아졌네,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이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